안녕하세요. 정읍의 PD입니다. 자, 오늘은 내일 이재명 대통령님이 미국을 만나러 가는 그 전날인데 이건 약간 제 개인적인 레코딩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조금 오늘 꼭 오늘 해야 그 기록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의미는 저 자체가 조금 그 세상의 동향 그리고 방향성 그런 거를 많이 주시하면서 관심 있게 보는 사람으로서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취임과 더불어 늦게 이루어진 트럼프와의 회담 자체를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많은 정치인들이나 일반인들이 지지하는 분들은 잘하고 있다, 좀 반대하는 분들은 싫어한다, 그런 개념인데, 이번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상황을 보는 저의 입장에서 조금 더 새롭게 파악하고 느끼는 바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재명의 외교에 대해서 저는 잘한다 못한다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라 이런다면은 저는 100% 잘한다 100% 못한다를 떠나서 이거 괜찮은 계획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친밀함 그리고 미국의 어떤 보호 속에 많은 발전을 이뤘지만 지금 세계 자체는 이제 좀 각자 노선 그리고 경제와 국가 간의 이익이 많이 상충되면서 조금 급변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나라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자, 우선 우려하는 점은 지금 니 편 내 편이다 하면서 중국이나 미국의 사이에 어떤 다양한 변수에 대해서 기존으로 치면은 미국과 어떤 동맹이 더 강해져야 되고,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도 멀리하면 안 되는 그런 애매한 포지션에 저희가 맨날 끼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트럼프라는 대통령 때문에 그분의 정책에서는 지금 기존에 우리가 방향을 잡아왔던 방향성하고는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됐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지 않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새로운 바로미터를 만들고 있는 중이라서 저희 대한민국도 어쩔 수 없이 상황의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책이나 방향성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변수가 생긴 겁니다. 대통령이 유지가 되는 중에 트럼프의 취임을 맞이하게 된 기존 대통령들의 다른 해외 각국의 리더들인 방향성을 변동시키거나 수정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들의 지지 세력은 당연하게 기존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나라를 운영하는 중이었고, 지금 트럼프가 추구하고자 하는 미국 우선주의의 시대가 이어지고 있었죠. 다양한 외국 정상들과 트럼프와의 관계를 보면은 강대국과 그냥 일반국의 사이에 미묘한 프라이버시가 많이 깨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바라보는 관점은 지금 이재명이라는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통령 리더가 됐을 때의 트럼프의 플랜은 쉬울까? 트럼프가 지금 하려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이재명은 다루기 쉬울까? 이재명의 약점이 있다?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와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서로와의 관계를 좀 다르게 보는데 저는 큰 의미에서 똑같다고 봅니다. 그 규모가 크고
규모가 크고 그 이익이 관련된 더 다양한 일들이 많을 뿐이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 이재명의 포지션은 애매하죠. 한마디로 애매합니다. 자, 그럼 애매한 사람을 다루기가 쉬울까요? 쉽게 얘기해서 애매한 사람을 다루기가 쉬울까요? 쉽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이라는 그 캐릭터는 누가 보면은 살짝 그 야같다라고 생각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머리가 엄청 좋을 수도 있고요. 그 머리를 동반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거에 치밀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정치를 하면서 올라왔을 때 그 치밀함과 그 다양한 그 방법론들이 보였었는데 그 방법론들이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보이는 문턱이나 이 선을 넘으면 안 돼 라던가 저 선을 넘었다가 다시 여기 온다라는 거에 어떤 그 경계가 없는 사람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칼자루를 쥔 사람의 행동, 근데 그 칼자루를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예측 불가의 그 어떤 변수를 가진 리더? 자, 그렇다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리를 두거나 끌려다니죠. 이거는 뭐 좋은 의미로 나쁜 의미로 뭐 제가 파악한 그 이재명의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뭐 지덕체, 뭐 다양한 뭐 인품, 뭐 그 또한 경제력, 또 그 지위. 제가 볼 때는 그 모든 거를 다 사용하는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됐죠. 자, 그런데 이런 캐릭터를 트럼프가 다루기 쉬울까? 그거는 저는 트럼프에게 최고의 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무력을 쓰지 않는 이상의 다양한 그 컨트롤의 입장에서는 쉽게 다뤄지는 사람이 아니고요. 일단 저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주변에서 누구를 봤을 때 그 사람 주변에 안 가는 게 최고죠.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에 맞게끔 상대방을 움직이는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컨트롤 되지가 않고 그 분위기에 그 휩쓸리게 되죠. 그런 캐릭터가 트럼프이기도 하지만 이재명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예를 들어서 간단한 단면으로 이재명과 트럼프의 회담이 있는 동시에 또 밀사를 중국에 보냈다고 합니다. 자,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야, 저거 무슨 상황이지? 왜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까? 아니죠. 이재명이 중국에 밀사를 동시에 보냈다는 거는 배팅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세요? 저는 어떻게 준비도 하고 있어요. 그게 없이 멀뚱멀뚱 외국 정상들이 트럼프한테 갔다가 트럼프에게 휩쓸렸죠. 정읍의 TV. 어떤 회담 자리나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동시에 중국과의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상황이 화만 날까요? 아니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할까요? 생각을 한번 더하게 한다는 것은 협상에서 그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선점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저분이 어떤 사람인가 파악을 하고 저 사람이 어떤 상황 중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 파악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자, 나는 당신의 어떤 거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거를 원하던가 당신이 어떤 거를 하려고 하는 건가, 거기에 나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라고 주고받아지는 게 협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준비는 시스템들이 다 갖추어져 있고요. 근데 이재명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왔을 때 어떻게 보면 트럼프와의 협상 테이블은 공개 처형 개념의 조금 독특한 상황이 되는데, 우리나라가 뭐 어떻게 보면은 K-팝 그리고 반도체, 조선 뭐 다 엄청난 그 산업이지만
과연 그게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그 부국한 그 강대국의 이미지에 그 프리패스 카드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자, 이재명이 미국에 갔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려는 거는 뭐 돌려돌아서 이재명은 쉽게 이번 그 미국과의 회담에 말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재명도 똑똑하지만 이재명보다 그 민주당을 이끌어오는 그 브레인들, 그분들의 어떤 계획과 플랜, 장기적인 어떤 기획력, 그리고 전략적인 그 시스템의 그 힘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재명의 그 뛰어남을 더욱 뛰어넘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제 이야기가 좀 장황스러웠을 수도 있고 처음 얘기라서 이런저런 그 설명을 좀 더 하면서 이야기가 이어졌지만 저는 이번 이재명과의 트럼프 정상회담은 이재명도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쉽지 않을 거다. 트럼프가 이재명을 더욱 파악할수록 잘 다루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비록 어떤 정치 채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 정읍에서 정읍 시민들과 조금 더 번영된 그 지역 활성화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이번에는 그 크게 이슈로 다가와져 있는 그 이재명 대통령과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미국 회담 이전에 제가 생각하는 내일의 그림을 조금 미리 그냥 뭐 개인 만족형 비슷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일단 믿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또 모르죠. 제가 그 보다 아직 그 정치 쪽 그 플랜에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어떤 방향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큰 이슈가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에 좋은 영향력이 됐으면 하는 그런 어떤 조금 긴박한 순간에 이재명이라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칼자루의 그 무게감과 그 칼자루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그 우리나라의 시대가 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좋은 그 하루 보내시고요. 격동의 한 해 한 해가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발전과 정읍의 발전에 우리나라의 발전에는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고 정읍의 발전에는 큰 보탬이 되는 이 PD가 됐으면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